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과 그리고 권리 분석하고 배당하는 방법인데요. 이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의 전석, 즉 이 책이죠. 이 책 한 권, 부동산부터 채권 배당까지 한 권을 끝내는 배당의 정석 305쪽에서 319쪽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상가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참 복잡하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법 같이 보증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가 임차는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환산보증에서 그 환산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때는 소액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비 받을 수도 있고, 환산보증금은 초과되면 대항력과 계획갱신 요건만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이 법도 5차에 거쳐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죠. 환산보증금도 과거에는 2억 4천에서 2억 6천, 다가 3억, 4억, 현재는 9억까지 이렇게 환산보증이 증가가 되고, 2019년 4월 2일자로 환산보증이 9억으로 증액이 돼 있죠.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한 40분에 거쳐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이렇게 파트 10에 가면은 상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권리 분석권 배당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305쪽에 319쪽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제 5강이죠. 4강-1하고 4강-2에는 대항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대항력을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하고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 이 부분이 이제 일반 매매로 이루어졌을 때 소유자가 변경될 때 대항력하고, 또 경매나 공매에서의 대항력이 좀 다르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이제 4강-1하고 4강-2 편에다가 1시간 20분에 거쳤기 때문에 거의 8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강으로 나눠가지고 40분씩 해서 이렇게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상가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5강에 이미 강의를 해서 지금 방송 중이니까 여러분이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6강은, 그러니까 5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었느냐. 주택 임차인이 권리 분석과 배당 방법. 이번에 6강에는 상가 임차인이 권리 분석과 배당 방법,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드로 해서 6강까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주택하고 상가까지 모두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보증금만 갖고 따지지만, 이렇게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 이런 걸 또 우리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이 환산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일 때는 임차인이야. 그러니까 가끔 보면 상가 임대차에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 일정액은 보증금만 갖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액 임차 보증금도 환산보증금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이니까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55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1,000 더하기 55만 원 곱해 100이면 5,500이 되는 거죠. 6,500입니다. 그런 소액임차인만 2,200을 최우선 면제를 주택가액의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보면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이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행 중인 겁니다. 또 환상보증금이 지금은 이제 그 9억 이하일 때 이하인 것이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환산보증금이 그 9억 이하일 때에는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거죠. 적용 범위. 9억을 초과되면 9억 초과할 때는 환산보증금을 초과되는 거죠. 이래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권 있는 사람은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인정이 됐고 여기에는 계약갱신 요건 10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변제권도 있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죠. 저기 환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10년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하고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은 없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도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만 인정이 된다. 지금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인정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대항력이라는 게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누구나가 다 대항력 있고 계약갱신 요건 10년이 인정이 되지만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된다면 그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든 초과되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사람은 대항력 인정이 돼서 이 임차보증을 손해보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지만 말소기준권 이유 있다면 대항력이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우선변제권만 있는데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으로 순차 배당을 할 수가 있지만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사람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별도로 채권 가압류로 해서 배당 요구를 하도 일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은 없는 일반 채권으로서 배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4-1강하고 4-2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5쪽, 319쪽에 대해서 상가임차인이 그 우선변제권과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충돌할 때 어떻게 배당하는 바 이 부분들을 교재를 갖고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4-1강과 4-2강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택임차인이 권리분석과 배당 방법은 5강 그리고 6강에서는 상가임차인이 권리분석과 배당하는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소액임차보증금이든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환상보증금을 갖고 하게 된다. 그때 소액임차보증금도 6,500도 보증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그 환산보증금 갖고 6,500만 원 이하에 할 때 서울에 2,200을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환상보증금이 2019년 4월 2일부터는 9억 이하로 이렇게 증액돼서 9억 이하인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10년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고 초과되는 경우는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10년은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설명드리는 걸 갖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지우고 추가로 제가 강의하다 보면 또 이게 판서할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지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칠판에서 글씨가 좀 맑은 글씨를 볼 수가 있죠. 깨끗하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자, 보시면 이게 405쪽에 있는 내용, 30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떠냐면 임차인이 보증금종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상위법 3조 1항에 따라 대항 요건을 갖추겠다. 이 상가 임차인의 대항 요건 사업자 등록과 건물을 인도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 인정이 되는 거죠. 구청 사업자 등록도 있죠. 이런 경우는 구청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의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를 갖춰야 된다. 이 상위법 제14조 1항에 있죠.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또는 공매일 때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갖춘 자로서 보증금 플러스 보증금만 있을 때는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현행법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 최우선 면을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의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해서 환산해서 그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될 때 그 일정액을 최우선 면제액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각 지역별로 또 기간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유의할 점은 보증금이 일정액이 합산액이 상가 건물가액이 2분의 1 2014년 1일부터는 2분의 1인데 그이죠. 2013년 그러니까 200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 범위 있다가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다음 그 1, 2, 3 사건의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그 사항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 광역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으로 4개의 권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법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이하일 때, 한산분이 4,500 이하일 때 1,350을 최우선면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3,900만 원 이하일 때 1,170만 원.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00에서 900.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에서 750만 원이었죠. 이러다가 1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는 서울시는 5,000일 때 1,500만 원 일정액 1,500만 원 최우선 받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4,500에서 1,350 이렇게 바뀌었다가 2차 개정이 2014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어땠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한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5,500만 원 이하일 때 1,900만 원. 광역시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이하일 때 1,350. 그 밖의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이제 받도록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소액 임차보증 일정액은 이렇게 6,500일 때 2,200, 5,500일 때 1,900, 3,800일 때 1,300, 3,000만 원 이하일 때 1,000만 원을 갖다가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를 2014년 1월부터 했죠. 근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받다가 2014년 1월부터는 2분의 1 범위 내로 변경이 됐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가 건물가액이라는 거는 경매 비용을 매각되면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을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한번 보면 2014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서울시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더하기 50 곱하기 100이면 이게 5,000이 되는 거죠. 이게 환산보증금 하는 거면 보증금을 환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6,000만 원이 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6,500만 원 이하죠. 6,000이니까 이런 경우는 1,35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증금이 3,000에 월세가 40이라고 하면 40 곱하기 100을 하면 4,000이 됩니다. 여기다가 3,000을 더하면 환산보증이 7,000이 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액임차인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액임차로서 최우선 받을 수 없고 이 사람은 환산보증 범위 내이니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만 갖고 순차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하면은 현행법상 환산보증이 6,500만 원이면 누구나가 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여러 가지 그 고개를 넘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매각 부동산에 등기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담보물건이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건은 정확히 말하면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얘기를 말하는 그 경매 물건이나 또는 공매 물건 배당할 때 배당 시에 담보 물건이 없다면 현행법상 현행법 시정이라는 거는 현행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이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행법상이다. 주택을 이야기할 때 현행법은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렇게 현행상가 이야기할 때 현행법상이라면 현행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이렇게 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행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일정액 소액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일 때 일정액 2,200만 원을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보시면 자, 이 경매나 공매 물건에서 이 매각대금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할 때에는 담보 물건이 없다. 이럴 때는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소액보증금 중이라는 건 6,500만 원 이하일 때 서울 같은 경우 일정 2,200을 상가 건물 가액이 2분의 1 보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담보물건이 있고 그보다 선순위로 조세나 공과금 그러니까 조세 채권이나 공과금 채권이나 가압류 채권이나 일반 채권으로 배당 요구했을 때에는 현행법상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보면 최우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담보물건의 설정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소액임차인. 왜냐하면 6,000만 원 이하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뭐 2005년도 설정됐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이 보증되려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1,350을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는데 6,500인 사람은 4,500을 초과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죠. 그 2005년도에 설정된 근저당권 2001년도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설정된 담보물건이 있다. 그러면 담보물건에 대해서만큼은 6,500원 소액임차인이에요. 그러나 현행법 소액임차인은 조세나 공과금인데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세나 공과금이 특히 당해세나 이런 것들 또는 법정기일이 빠른 이 담보물건 법정기일이 빠른 그 조세 채권이라든가 또는 납부기일이 빠른 공과금 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조세채권이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의 일정액, 즉 최우선 면제금이죠. 이 최우선 2,500만 원이 있다. 이렇다고 하면 이 조세채권은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2,200만 원을 이기고, 이 최우선 면제는 조세채권에는 순환배당을 이기죠. 조세는 공과금을 이기고, 근저당을 이기고, 근저당은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우선하고, 이 최우선 면제는 항상 조세채권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배당을 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설령,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담보물건인데, 그 담보물건의 범위는 저당권부 채권을 말한다. 이 저당권부 채권은 이 근저당 담보가 든 게 전세권, 또 확정일자 임차권, 임차권, 또 등기된 임차권, 이렇게 이런 것이 설정이 됐다면 이러한 것 설정 당시에 예측할 수 있던 소액보증금 일정이 된다. 예를 들어 이 근저당권자가 2005년 설정됐다면 2001년 9월 11월 1일부터 2010년 7월 25일 사이의 구간에는 4,500만 원 이하일 때, 환산분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을 최우선면을 받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만 원 이하인 때만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최우선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담보가 든 게 예를 들어서 2014년 그 1월 1일 날 설정이 됐다고, 이후에 설정이 됐다고 하면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에는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전세권자가 또는 확정일자가 언제냐? 2013년 설정이 됐다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는 5천만 원 이하일 때 1,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1,500만 원을 이 확정일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세채권이 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는데, 현행법상 소액임차에는 이거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현행법상 소액임차는 항상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서로 물금의 순환배당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은 이와 같이 저당권부 채권, 이러한 저당권부 채권 이외에 또 어떤 거냐면 채권 소멸 시점인 채권 소멸 시점인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 현행법상 소액임차 임대차 법상 최우선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2,2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담보물건만 기다리는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는 전부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 받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5천만 원일 때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6,500이라면 이 사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나머지가 있다면 2,200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담보물건에 소액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선순위는 조세채권이나 이 가압류나 압류나 또는 공과금이나 이러한 공과금 채권 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근저당을 이기고, 이 근저당권자가 현행법 소액임차인이 이기지만 이 현행법 소액임차인은 이걸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 배당을 짜게 돼. 그래서 배당을 하다 보면 순환 흡수 배당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는 항상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 이 근저당, 담보가액,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 이외에
채권 소멸 시점인 배당 시점으로도 소액임차를 한 번 더, 그러니까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저당권부 채권만 하는 게 아니라 배당 시점으로 이렇게 6가지를 가지고 소액임차인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요. 5가지가. 저당권부 채권하고 5가지 하고 이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이 해당이면 이 저당권에 소액임차에 해당되죠. 저당권보다 우선한 당해세보다는 소액임차인이 우선하기 때문에 당해세가 있다면 무조건 순환 돌려야 되죠. 대부분이 근데 뭐 이제 소액임차까지 당해세가 소액이고 막 이러면 순환까지 안 돌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이면 원칙적으로 다면 순환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요. 이제 더 이상 나가보면 이렇게 매각 등기된 물건이 없다면 원래대로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분면에서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원 일순위 배당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담보물건이 있다 하면 이렇게 건재당이나 저당권부 채권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건재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 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 이런 건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하죠. 이런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고 하면 이 담보물건이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됐다면 당연히 상가건물임대차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이나 하더라도 그 상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담보물건이 우선하고 그 이후의 임차에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설령 담보물건보다도 먼저 상위법 시행되기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이 그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상위법 시행일 이후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건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에도 최우선 받을 수가 없고 담보물건보다 우선해서 그리고 그 대항력을 따질 때도 당연하게 담보물건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담보물건이 상위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이 되었다면 그 소액임차보증이 각 지역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만 최우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현행법상 환산보증이 소액임차에 해당되더라도 그 이전에 담보물건이 설정되었다면 그 담보물 설정 당시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이어야 그 담보물건보다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이유가 생기냐면 담보물건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손실을 막고자 상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이 시행 전에 담보물건자에 대해서 즉 건재당이나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에 익숙한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 탄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소액임차인의 결정 기준이라는 이 탄생해야 되는 이렇게 담보물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물건 설정 시기에 해당하는 소액임차 보증인만 담보물건도 우선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못하면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상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는 이런 것이 있죠.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건 좀 추가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죠.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2005년 1월 10일 날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대항해서 소액임차인에서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면 4,500만 원, 환자분이 4,500만 원 이하인데 이렇게 6,500이라는 말이에요. 6,500인데 이때 1,350을 최우선 면제를 이제 그 지급하던 시절인데 이때 설정된 근데 현행법상 6,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을 주게 된다면 이 저당권부 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담보물건 설정 당시에 소액보증금이 아니었다가
법이 개정에 따라 소액보증 밀정액이 증가됐을 때에는 이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상가공법 상위법 시행령 부칙제 그 4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담보물건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으로 5가지만 말한다는 거. 이 5가지가 없을 땐 무조건 현행법상 배당 시점으로 소액임차인이면 6,500만 원 이하의 2,200을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는다. 상가 건물가액이라는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이 성립 요건과 우선변제권이냐. 이 확정일자는 환상보증물 범위 내에서만 있어야만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나. 상위법 제5조 2항. 상가임차인이 제3조 1항에 따라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그 강의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용이 992쪽을 거기 중에 지금도 보면 15페이지를 쪽을 갖다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빨리 해서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 좀 이해가 덜 간다 그러면 다시 강의 듣는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듣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상위법 제5조 2항, 상가임차인이 제3조 1항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제3조 1항의 대항 요건은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됐을 때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 부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아니,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이 상위법의 보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2번과 같이 그 4개의 권역으로 기간별 이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과 같이 4개의 권역별로 기간별 해당하는 환상보증 이하인 상가임차인만 대항요건과